예, 안녕하세요. 토요일 코리아입니다. 자, UGNX 10 버전으로 머신 센터 기계 강화를 위해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NC 프로그래밍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자, XY가 70에 69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로 들어가셔서 자, 스케치 누르시고 XY 평면 잡아주시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 평면을 선택하셨으면 마우스 중간에 휠 버튼 누르셔도 확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사각형, 이건 단축키가 R이고요. 자, 원점을 찍고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휠, 마우스 중간 버튼, 휠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닫혀요. 자, 디멘전 주시고요. 세로가 69고요. 가로는 70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보충선이겠죠. 자, 보조선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수평선인지는 잘 몰라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요. 요런 기호가 뜬다면 수평으로 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왼쪽 마우스로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여기 세 번째 거 참조하도록 변환을 하시면 스케치에만 관여하는 스케치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케치에만 관여합니다. 자, 다시 단축키 D, 알파벳 A, B, C, D 누르시고 사이 거리를 알려주시고요. 4 더하기 11 더하기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도 된다, 그죠? 확인. 자, 40이군요. 자, 프로파일 Z선을 이용하셔서 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자,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선을 여기 살짝 구부릴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구부릴 건데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이렇게 한번 꺾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손을 한번 떼 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게 원호가 이제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여기 이제 3차원 설계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 자, 한번 클릭하시고 쭉 당겨내셔서 다시 일정한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빠져나오시고 실을 하나 잡아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했죠? 자, 여기 심볼이 하나, 여기 마크가 하나 보이죠? 네, 이게 접함의 어떤 구속 조건입니다. 여러분, 접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하나의 선과 하나의 원, 혹은 원과 원, 선과 선, 어쨌든 한 포인트가 여기 접해진다는 소리예요. 여기로 따지면 이 원호의 한 포인트가 이 선과 접했다는 뜻이겠죠? 예. 자, 이런 구속을, 자, 우리가 싫다는 소리는 이 구속을 깬다면, 구속을 깨기 위해서 갖다 대고요. 왼쪽 마우스 클릭 한번 하시고, X표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 구속이 사라집니다. 자, 다시 되살리려면 컨트롤 Z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살아나겠죠.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컨트롤 Z, 컨트롤 Y, 예, 유지에서도 이제 그런 기능을 다 먹습니다. 자, 선 두 개가 같은 동일선상에 있겠죠. 자, ESC 몇 번 눌러주고 단축키는 C 혹은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누르시고요. 자, 저는 단축키 C. 자, 요게 보시면요. 요게 동일 직선상이죠. 자, 클릭. 자, 한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얘들도 마찬가지겠죠. 클릭. 한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요. 닫기 누르십니다. 됐죠? 자, 한 직선이 되고 나면 여기 옅은 색으로 요렇게 뭐가 표현되어 있죠? 여기도 옅은 색으로 보이시죠? 예, 됐습니다. 자, 이 사이 간격은 5mm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서부터 얘까지는 나오죠? 이건 62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 얘까지는 4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위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까지는 그쵸, 61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가 이 부분을 한번 줘볼까요? 예, 13이라는 숫자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4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예, 15라고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가 잡혀있긴 한데요. 자, 우선은 여기부터 완성하고요. 자, 여기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요. 자, 여기는 자, 12라고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가요? 여기서부터 얘까지는 치수를 주겠습니다. 40으로 당겨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치수는 14라고 줄 거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이긴 한데, C라고 하면 45도 못하기를 말하지만요. 얘는 가로 세로가 좀 다르게, 여기는 10mm로 주고요. 여기는 5mm로 당겨내겠습니다. 이런 C가 되겠죠. 자,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두 개가 어떤 걸까? 아, 그렇군요. 요 높이를 조금 8로 놓고요.
10으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R값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군요. 4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완전히 구속되었다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윤곽에 해당하고요. 여기는 나중에 못따기를 한 번 더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렌드를 좀 줄 거고요. 조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스케치에서 뭔가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필렛을 주고 못따기조차 여기서 다 줄 수가 있기는 해요. 명령 중에 여기는 못따기, 요거는 필렛이거든요. 여기 이제 형상에 가면 필렛이 아니라 블렌드라는 말로 바뀝니다. 어쨌든 요거 두 가지를 모두 여기 줄 수 있긴 한데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예측을 하고 한번 이런 것만 해봅시다. 뭐가 변하는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저는 10이라고 주고 여기하고 여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 변화가 없군요. 자, 그럼 컨트롤 Z로 빠져나오셔서 제가 뭘 알려드리고 싶었었냐 하면 완전히 구속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못따기나 필렛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케치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모양들을 이제 일부러 하는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생성시켰던 치수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구속 줬던 지오메트리 구속 이런 것들도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케치에서는 이게 형상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판단이 쓴 상태에서 스케치에서는 한 80% 내지 90% 정도 스케치 모양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아직 좀 이게 이 모델링의 스킬을 좀 더 쌓으시면 아마도 이런 생각들은 아마 들게 될 겁니다. 어쨌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윤곽 쪽은 그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포켓 쪽에 이제 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은 원을 먼저 그려주고요. 자, 이 보조선은 사실 이 원 때문에 그린 겁니다. 자, 이거 치수는 8파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을 하나 더 그리고요. 동일 원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한 개 더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밑방향으로 선을 좀 몇 개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 이렇게. 자, 선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 요거 선을 좀 일치시키도록 할게요. 단축키 C 누르시고,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요 끝점하고, 끝점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좀 주자면, 요 사이의 거리는 8로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3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각도를 줄 수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각도를 줄 수 있을까요? 자, D 값으로 요 사이에 각도를 주자면 얘는 45도로 뻗어 올리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트리밍으로 여기 살짝 끊어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대칭하면 되겠는데 대칭을 하려면 선이 있어야겠군요. 네, 보조선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자, 요 선도 참조선 만들어 놓고, 자, 요거를 한번 그어 볼게요. 저쪽으로. 근데 여기는 아마 치수 정의가 안 돼 있나 보네요. 네, 30으로 가고. 자, 대칭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요거죠. 대칭 곡선 누르셔서요. 선, 휠, 그 다음에 보조선 하나 그어주시면 저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리밍은 단축키 T에 해당합니다. T 누르시고, 불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커팅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건 완전히 구속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스케치를 종료하셔서 이렇게 모양을 완성해 주세요. 자, 이게 이제 한 80% 내지 90%가 완성된 어떤 스케치의 형상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왔으니까 지금부터의 형상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스케치가 끝났고 스케치에서 빠져나온 3차원의 어떤 영역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3차원의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3차원 명령을 실행하면 뭔가 뽑혀 나오거나 뽑혀 들어가는 거겠죠. 쉽게는 얘를 이제 위아래로 이제 끌어올리거나 내린 이 선 자체가 하나의 어떤 아웃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위로 올리냐 올리냐에 따라서 어떤 몸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 명령어가 바로 이제 돌출이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누르시고 바깥쪽에 테두리를 먼저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떤 소재의 어떤 겉모습이겠죠. 방향은 밑으로, 그 다음에 5mm 떨어져 있게 할 거고요. 적용 누르시고. 자, 그럼 5mm 붕 떠 있죠. 예. 평면의 원점은 여기에요. 즉 가공 원점도 여기라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윤곽에 해당하는 선 하나 클릭해 주시고 시작을 0으로 해야지 원점에서 Z0점에서 시작하겠죠. 끝은 아까 그 사이에 갭이 5였고요. 방향을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중간에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채울 수가 있죠. 채워놓고, 자, 바닥하고 요거, 바닥에 어떤 모델링하고 얘 모델링이 붙어 있어야 되죠. 한 몸이어야 되죠. 결합을 누르시면 이렇게 결합이 될 거예요. 바디가 한 개일 거고요. 적용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선을 눌러서 얘는 빼나갈 겁니다. 깊이는 6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하고 결합이 아니라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 구멍은 소재 두께 아까 20이었나요? 자, 반대 방향으로 빼버리시면 예, 구멍이 뽕 뚫리겠죠. 자, 요 영상. 요게 이제 3000 이제 모델링의 이제 한 80%를 완성한 거.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여기 블렌드하고 못따기 이용하셔서 하면 되겠죠. 블렌드 전 7로 주겠습니다. 아까 요 사이를 14로 줬었다, 그죠?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원을 그릴 때, 여기가 가령 원호였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이제 원호로 했지만, 원호로 했을 경우에는, 물론 원호로 처음부터 스케치를 그려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형태로 그려놓고 블렌드를 줘버리는 거. 어차피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모델링 상에서는 그게 한 몸인지 아닌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원호면 원호처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굳이 원을 그려서 원호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직각으로 만들어서 블렌드로 이어주는 것도 원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이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숫자를 줄이면 당연히 이만큼 좁아지겠죠. 요 사이는 이제 1mm, 1mm, 2mm가 남겠다, 그죠? 자, 저는 이제 요 방법으로 갈 거고요. 적용. 마찬가지 이쪽도 7mm, 7mm로 갈게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각이 진 부분들은 다 6mm로 처리할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확인.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요. 10이라는 숫자로 요쪽에 블렌드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 이용하셔서 여기를 줄 텐데요. 자, 여기를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7이라고 주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 형상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예, 매우 일반적인 형태다, 그죠?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에서는 공구가 3가지가 쓰입니다. 센터 드릴, 엔드밀이죠. 시험장에 이제 어떤 장비의 세팅에 따라 좀 다를 텐데 공구 번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구 번호 같은 것들은 시험장에서 반드시 물어보도록 하시고 혹은 뭐 칠판이나 이런 데서 뭐 꼭 알려줄 요소니까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해 볼까요? 못따기를 한 개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쪽에다가도 하나 더 추가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됐죠? 자, 아까 구멍을 낼 때요. 제가 여기에서도 구멍을 냈지만, 원을 그렸지만, 실제로는 구멍 명령을 이용하셔서 여기에 원점을 이렇게 찾으세요. 여기를 찍어도 아무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그 구멍도 그 구멍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컨트롤 Z로 찍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이거 그대로를 어디로요? 제조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 할 수 있겠죠. 캠을 또 낼 수 있겠죠. 캠 제너럴 밀 플라나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왼쪽이 바뀌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지오메트리 뷰 누르시고 MCS 밀 앞에 있는 플러스를 열어서 자, 그 다음에 MCS 밀 더블 클릭하시고 이 부분에 좌표계 다일로 클릭하시면 아마 원점 부분에 이제 이게 생길 거예요. 이제 G54의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평면이 아니라 평면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윗면을 찍고 숫자 50, 이게 이제 안전 높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Z50점. 그 다음에 워크피스 클릭하시고 파트 지정 누르시면 이제 가공할 소재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블랭크 지정은 원 소재의 크기가 얼마냐는 거예요. 원 소재는 이게 아니죠. 여기는 다 가공이 완료된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경계 블록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자, 요게 이제 원래 원 소재겠죠. 가공이 되고 요게 완성해지는 거죠. 확인 누르시고 또 확인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기계 공구 뷰로 들어오셔서 공구 생성을 누르십니다. 자, 1번 공구는 저는 엔드밀로 사용할 겁니다. 자, 밀 플라나에 요게 평 엔드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름 좀 바꿔볼까요? T01에 대문자로 쓰기도 합시다. T01에 평 엔드밀 10파이 두 날로 하겠습니다. 10파이의 두 날 확인 누르시면 직경이 30이죠. 10 주시고 날수는 2개 공구번호 1번, 1번, 1번. 자, 여기 이제
공구의 보정이라는 건 당연히 PD 보정하고 장 보정을 얘기하죠. 자, 그런 거 관련된 거는 이제 수기 우리 프로그래밍을 짤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은 여기 없고요. 드릴에 들어가셔서 센터 드릴은 저는 카운터 싱킹 툴 요걸 쓰도록 할게요. 눌러놓고 T02번에 센터 드릴 4파이라고 하겠습니다. 날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4파이라고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공구 생성, 이번엔 드릴은 요거 세 번째 거 쓸게요. 드릴링 툴이라고 써있죠. 자, T03번에 드릴 8파이라고 하겠습니다. 날수는 두 날입니다만 그것도 생략할게요. 자, 그다음 8파이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번호는 3번 요거는 두 칸밖에 없네요. 확인 누르시고, 자, 세팅이 끝났고요. 오른쪽 마우스에 프로그램 순서 뷰로 들어오시고 오퍼레이션 생성을 눌러보시면요, 이제 가공을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죠. 자, 센터 드릴 엔드밀 윤곽, 엔드밀 포켓. 근데 포켓은 깊이가 6이고 얘는 5예요. 어쨌든 윤곽하고 5는 기본적으로 이제 10의 두 날이잖아요, 엔드밀이. 10의 두 날일 경우에는 이제 최대 저립 깊이를 뭐 이론적으로는 5입니다. 어쨌든 얘도 나눠서 깎고 얘도 나눠서 깎겠습니다. 깊이 값을 나눠서 깎겠다는 소리예요. 자, 센터 드릴은 요거 스포트 드릴링 쓸 거고요. 프로그램 공구 번호는 2번, 워크피스 드릴 메소드가 아니라 그냥 메소드로 확인 누르시고, 자, 구멍 지정은 선택을 누르시고 요거 테두리 클릭해주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윗면이죠. 없음이 아니라 위쪽부터 가공할 거니까 윗면 클릭해 놓으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패너 모양인데 매개 변수 편집이라고 하는 란이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얼만큼 찌르겠냐는 거죠. 공구 깊이는 한 5mm만 찌르겠다. 그러니까 Z-5까지 공구가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송 값은 100으로 F100이고요. 드웰은 G04에 이제 세우는 기능인데 센터 드릴을 굳이 공구가 종점에 갔을 때 세울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들면 되니까 오프를 해놓고 확인 눌러주십니다. 자, 이상 없고 경로 제어 설정 값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가 RPM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RPM 값 1000 엔터 치시면 계산기가 나오고 클릭 눌러주십시오. 자, 요거 아까 우리가 만들고 들어왔던 거죠. 이게 숫자가 달려 있으면 안 되고 저는 1100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니까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죠. 뭐 특이사항 없이 여기 생성을 눌러보시면요, 여기가 빨간 점선이 있고 여기 하늘색들이 보이시죠? 자, 요 빨간 점선까지가 이제 Z50의 안전 높이까지 높이고요. 자, 여기 5는 아마도 여기 찌르고 나서요, 5mm 찌르고 5mm 든다는 여기 위치를 알려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혹시나 편집하실 거면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검증에 들어가셔서 3D 동적하고 속도는 한 5라고 주시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mm 찔렀다는 소리죠. 그리고 안전 높이에 딱 세워진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자, 이제 드릴로 구멍을 퐁 내야 되겠죠. 관통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셔서 우리는 팩 드릴링 G83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칩 브레이크 칩 드릴링, 이거는 G73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83을 쓰고, 그 다음에 3번 드릴로 바꾸시고요. 8드릴이다, 그죠? 구멍 지정하시고 선택 누르시고 구멍의 외측에 있는 원을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아마 넘버링이 1이라고 살며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자, 위쪽 곡면은 면으로 바꾸시고 요 면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닥 곡면을 눌러서, 바닥 곡면은 당연히 관통이 되는 그 바닥에 해당하는 면이겠죠. 그럼 요 바닥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유형, 사이클 유형에서는 매개 변수 편집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누르시고, 자, 가공 깊이는 깊이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닥 곡면을 통해 이렇게 줄 거고요. 바닥 곡면, 아까 바닥을 선택했으니까요. 자, 바닥 곡면을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송값, 피드 값은 저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두웰 없고, 스텝 값은 Q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저립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3이라고 치시면요, Q3.으로 뜨게 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가 완성이 됐고,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통과 구멍 회피, 요거 한 가지만 아시자면, 요 1.5라는 소리는요, 공구가 여기를 1.5mm 더 지나쳐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값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뭐 자세히 아시겠지만 드릴이 여기를 관통하려면 드릴이 딱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드릴이 요 면까지만 오면은 안 됩니다. 드릴은 더 내려와야 됩니다. 통상 3에서 5mm,
뭐 그 정도 좀 주시면 충분히 여기 다 관통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속 및 속도 들어가셔서요. RPM 속도 1000으로 주시고요. 1100, 1100 쓴다 그랬죠, 제가? 확인 누르시고. 이건 100이다, 그죠?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얘를 F8번 눌러서 보시면요. 그리고 검증 눌러서 속도를 조금 더 낮출게요. 플레이 해보시면요. 공구가 천천히 진입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여기 살짝 메롱한 거 보셨습니까? 자, 한 번 더. 저는 지금 메롱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건 아니에요. 자, 메롱 하죠. 자, 메롱 했다면 관통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런 것조차 이제 캠에서는 자동으로 잡아주니까 편리하죠. 자, 확인 누르시고 오퍼레이션 생성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엔드밀이니까 밀 플라너로 들어가시고 세 번째 걸 쓰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자, 공구는 1번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됐죠? 면 경계 지정, 즉 그 윤곽부터 가공할 건데 윤곽에 공구가 지나가야 되는 바닥면은 요 면이죠. 요 바닥면 클릭 확인 누르시고 되셨죠? 자, 지그 아니죠. 외곽다리 그래야 하향 절삭이 됩니다. 하향, 상향. 자, 절삭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향, 상향이 있어요. 자, 요거는 오늘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상향이 어떤 건지, 하향이 어떤 건지 한번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지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 오버 스텝 이렇게 하고 블랭크 거리는 깊이가 5였죠.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깊이 값이에요. 그 다음에 절삭단 깊이, 즉 5mm를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5mm를 나누고 싶을 때 쓰는데요. 저는 대체로 절반 값인 2.5, 그러니까 2.5씩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들어가셔서 안쪽, 그 다음 아이라인 클린을 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 및 속도 들어가셔서 아마 여기는 안 바꿨을 거니까 여기서 1000을 눌러주시고요. 요거는 여기서 100까지 마저 해주십시오. 엔터를 치고 나면 여기 계산기 모양이 나오죠? 확인 누르셔야지 여기 확인 버튼이 뜹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생을 누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단이 져 있어요. 이렇게 단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2.5mm 깎고 2.5mm 깎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럼 실제로 플레이 해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5로 하셔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봐서는 잘 모르지만 요 방향이 하향 절삭 방향이죠. 공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거니까요. 자, 이상 없죠? 확인 누르시고 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포켓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포켓은 요 안쪽에 구멍에다가 공구 센터를 밀어 넣을게요. 가공 저항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요. 오퍼레이션 생성 누르시고 똑같은 걸 쓰시고 똑같은 공구 쓰시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면 지정 눌러주셔서 요 바닥면 클릭해 주시고요.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얘는 포켓이죠. 포켓은 파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외곽 파트. 요거는 파트 따르기를 누르셔야지 하향 절삭이 가능합니다. 파트 따르고 아까 깊이가 6으로 우리를 만들었고요. 깊이당은 3mm씩 가공하기로 합시다. 절삭 매개 변수는 특별히 만질 건 없습니다. 다만 비절삭 이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유심히 해야 되는데요. 공구가 지금은 이 공구가 기본값이 여기 램프위라고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구멍이 없는 형태라면 공구가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는 것보다 램프 방식,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좀 말을 쓰는데 쨘다는 말을 쓰거든요. 공구가 상하든 위아래 왼쪽 오른쪽이든 이렇게 째가면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나선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헬릭스로 이제 파고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엔드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엔드밀은 드릴처럼 사용하는 공구는 아니죠. 그죠? 엔드밀은 측면에서 가공하는 공구로 대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측면에 날을 되도록이면 많이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어쨌든 그 측면에 날을 쓰고자 한다면 되도록이면 바닥면에 있는 가공 저항이 적게 받는 이 구멍 쪽에다가 엔드밀을 밀어 넣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를 플런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에 사전 드릴점에 이 점을 클릭하셔서요. 이 센터를 하나 잡아주셔야 됩니다. 공구를 여기로 밀어넣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속 및 속도에 들어가셔서 1000에 100 주시면 되겠죠. 이 숫자도 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생성 누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속도 조금 늦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구가 센터에 들어가는지 우선 보기로 하죠. 센터에 들어가서 가공하고 다시 살짝 들고요. 다시 센터로 좀 밀어 넣을 거예요. 들고 그렇죠. 확인하셨죠? 자, 여기까지 확인 누르시고 자,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전체 공정 4가지, 공구는 3가지지만 공정상으로는 윤곽하고 포켓이 있기 때문에 3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원점은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고요.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팅을 한번 하기로 할까요?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조금 빠르게 해도 되겠죠? 오라고 하고. 센터 드릴, 그 다음에, 근데 보셨습니까? 드릴을 할 때, 분명히 팩 드릴이면 아시겠지만, Q값이라면 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 반복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캠 프로그램이지만, 그것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뭐 어떤 솔루션이든 다 그럴 겁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그냥 뭐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지만, G코드상으로는 G83으로 나올 거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플레이 눌러보시면, 용각 하향절삭이에요. 용각 하향절삭 두 번째 마무리. 자, 포켓 하향절삭이에요. 요 회전 방향이 좀 달랐는 거 보십니까? 요렇게 시계 방향이지만 포켓에서는 반시계로 돌죠. 이게 하향절삭이니까요. 확인 누르시고, 자, 이상이 없으면, 자,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포스트 프로세스가 바로 이제 NC를 뽑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밀3X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삼축이라는 말이고요. 자, 우리는 파일 확장자를 NC로 써야겠죠? 가공 장비에 돌릴 거니까요. NC. 자, 그 다음에 설정값은 뭐라고요? 미터법 파트로 바꿔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십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NC 파일이 이렇게 떴을 거예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밀거나 당기면 적당한 크기. 자, 그 다음에 방향키를,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요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을 하셔서 지우시고요. 자, 없는 것과 몇 가지를 한번 채우자면 프로그램 번호가 없네요. 250 하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취소하고 이제 하잖아요. 여기서 G70을 빼고 49에 G80으로 가고요. 자, 다 사용해도 되고, G54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이 있죠? 왠지 모르게 지금 뭔가 자동으로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포스트라고 하는 좀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NC를 출력할 때 모델링을 끝내고 NC를, 툴패스를 뽑고 NC라고 하는, 즉, G코드를 뽑아낼 때는 사실 어떤 장비에 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뽑아내니까, VGNX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툴패스, 기본적인 그, 어떤 데이터 값에 의해서, 설정 값에 의해서 NC가 이렇게 G코드가 뽑혀 나오겠죠. 그 뽑혀 나온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없는 것들은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비로 넘어가셔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을 공부할 때 너무 캠에만 집중하면, 그러니까 이제 수기라고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에서 G012344를 다 이제 손으로 쓰는 그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선행학습이 좀 없고, 바로 캠을 하시게 되면, 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한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G코드를 반드시 이해한 상태에서 캠이 머릿속에 적용이 돼야지, 좀 이제 밸런스를 갖춰서 이제 기계 가공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념하시고요. G코드를 너무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캠도 너무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유념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유지 캠을 쓰고 있습니다. 자, G54 추가하시고 이상 없으면 넘기고 이상 없죠? 자, 근데 여기서는 G81인데 R3을 쓰려면 우리는 요거를 넣어야지 R3을 써먹을 수 있겠죠. 복귀점. 근데 요 사이에 또 뭐가 없나요? 절삭류가 없네요. 그죠? 자, 절삭류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M08이죠. 자, 그 다음 됐고. 자, M09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M06에서 기계 공구가 교환될 때 M09로 자동으로 이제 파라메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리고 공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웃기죠. 하나는 공구 번호만, 하나는 공구 번호하고 M06이 있는데, 요거는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실제로 주축에 T03번의 공구를 가져오고, 그 매거진 쪽, 즉 대기하는 공구는 T01로 해놔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공정을 생각해서 이제 좀 빨리 당겨 놓는 거죠. 이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G54는 한 번만 적어주면 되니까 여기 생략했고, 여기도 마찬가지 절삭류가 빠져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개 빠져있죠. G99 Q값 있죠? 네, Q값. 그 다음 R값. 요거는 요거 깊이만큼 내려간대요. 아까 분명히 소재 깊이는 얼마 했습니까? 2점 얼마였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이사항 없고, 54 생략하고, 여기는 M08 여기 붙어 있으니까 됐고. 자, 나머지는 할 게 크게 없죠? 그럼 스크롤바를 제일 밑에 내려보면 이제 코드가 어떻게 마무리되어 있는지 이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N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전개 번호로 갑니다. 혹은 시퀀스 번호라고 부르고요. 전개 번호가 있거나 없거나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있으면 좋은 점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좋겠죠,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오류나 불량인 부분을 여기서 뭔가 찾아낼 때 좀 수월하겠죠. 그죠? 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롤바 위로 올리고요. 자,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모델링에 대해서 G코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G코드를 수정하는 것까지. 자, 좀 더 하자면 얘를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셔서요. 텍스트가 아니라 모든 파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앞에 누르고 대문자 5에 2501 그 다음에 그 확장자 번호까지 .nc까지 번호가 아니라 확장자까지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면요. 자, 지금 이거를 이제 최소화 한번 시켜볼게요. 최소화를 시켜서 보시면 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예? 하다 보니 이게 또 사라져 버렸네. 예. 자, 좀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누르시고요. 예, 덮어쓰기를 하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바탕화면에 여기 저장이 돼 있다 그죠? 네네네, 저장이 돼 있네요. 여기 있었다 그죠?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장된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저장된 걸 가지고 이제 기계 모싱 센터에 넣고 이제 가공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가공이 완성되겠다,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